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7일 밤 8시 28분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제1호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징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혁신이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다양한 안건과 대안들이 있었지만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삼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면 대상과 관련해서는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기소된 경우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혁신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1년 6개월, 홍준표 시장은 10개월, 김재원 최고위원은 1년 등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 위원은 일단 이 안건을 가지고 의논하면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승인을 할 것이다. 최고위원은 당의 정책적, 정무적 최종 결정권이 있으니 컨펌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인 위원장과 혁신위는 이 전 대표도 만날 의사가 충분히 있다. 당내 발전과 통합을 위해 만남을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돌이켜보면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그리고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지휘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기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준석을 징계하고 또 징계하고 하는 이런 일대 소동이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고 그 내용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뭐 좋아졌다, 이런 아주 감정적 말이 드러나면서 이준석 대 윤석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끝났구나, 이준석이 이걸로 끝났구나 라고 생각되었는데 세상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패를 한 것을 저음해가지고 점점 이준석의 위상이 되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이준석을 무리하게 몰아내었더니 2030 세대가 배신감을 느끼고 반 국민의힘, 반 윤석열로 돌아서 내년 총선이 어렵게 되었다 하는 인식이 당 안팎에서 깔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준석의 역할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을 수도권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내친 김에 이준석을 만나서 그동안의 앙금을 풀고 이준석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오늘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당원권 정지의 징계는 이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은 뭘 할 거냐? 한간에는 이준석 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탈당을 해가지고 제3당을 만든다.
신당을 만든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준석을 붙들어 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준다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한번 활용해가지고 2030의 이탈을 막아보는, 과거의 2030의 지지를 회복하는 건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상처 입는 걸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이준석이 여기에 응할 거냐는 겁니다. 이준석으로서는 배신감이 이만저만 아닌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냥 막연히 좀 도와달라고 해서 되겠느냐? 이준석이 요구하는 게 또 있을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현재 두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렸겠죠. 하나는 신당을 창당해서 나가는 것, 그리고 남아서 국민의힘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 이 야망이 큰 아직도 30대 이준석 씨의 이제 행보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밀었던 2030의 마음이 과연 돌려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준석 당시 대표의 대전략은 2030 중에서 남자들의 지지를 확실히 해가지고 2030을 이재명 후보와 양분하고, 그래 함으로써 2030과 6070을 더해가지고 40대 50대를 포위하는 세대 포위론을 제안했고, 이게 공약과 맞물려 가지고 3월 9일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0.73%포인트로 이기는 일종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세대 포위론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협력한 세대가 2030 세대인데, 드디어 목표를 이루자 말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야멸차게 몰아내는 것을 구경한 2030 세대는 무엇을 연상했겠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 같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배신감이 뼈에 사무쳐가지고 이번 총선 때는 한번 보자. 우리가 이번 총선 때는 국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앞세워가지고 2030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반전 카드는 이준석을 구원투수로 등판시키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분위기와 맞물려 가지고 그 전단계로 우선 이준석을 징계해서 풀자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을 둘러싼 당내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 이거는 좋은 일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살아있는 정당이다. 김기현 씨가 대표로 등장한 다음에는 그냥 대통령실의 부하 역할 비슷하게 해가지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다시 이준석이 논점을 만들어서 이준석을 이슈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논의가 활발해지면 자연히 거기에 언론이 주목하게 될 것이고, 언론이 주목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살아있는 정당처럼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다시 관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혁신위원회가
이준석 징계 해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지명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선거 때 유리해진다는 그런 뜻이죠. 감사합니다.